자, 오늘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회자님이 소상공인의 힘이 되는 방송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이 우리 민성국이 출범 딱 50일 되는 날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오늘 이제 다룰 주제는 이제 목포 시청 이제 살림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시점에서 민성국이가 출범하면서 뭐 공약이라든지 추진 과정이라든지 대해서 그거를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그거를 뭐 중간 평가를 한다. 예. 어떤 결과를 놓고 얘기한다는 것은 예. 좀 이른 평가 같고요. 예. 어떤 그 시작점에 놓고 이 시작점에서 지금 우리 강성이 목포 시장에 대한 그 어떤 기대가 약간 우리 그 행정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약간의 지금 어떤 상당한 어떤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성이 목포 시장의 어떤 그 변화에 대한 그 열정에 비해서 우려가 좀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오늘 평가라기보다는 시작점에 있어서 그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행정의 일선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무원분들 그렇습니다. 거고요. 예. 강성희 시장과의 뭔가 오류, 예. 요거를 좀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데 예. 뭐 중요한 얘기라고 봅니다. 저는 예. 지금 이제 뭐 저희가 결과를 뭐 미리 예견한다기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도 예. 뭐 누군가에게 도움이 예. 되겠죠.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목포시를 살림을 꾸리기 위해서는 그냥 모든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예. 그리고 우리 시민이 필요한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어떤 그 물품적인 공사적인 그런 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보면 일단 계약 업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렇죠. 지금 우리 강성희 시장이 후보 시절에 가장 강조했던 게 인사, 그다음에 인사. 계약의 투명성 그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강성희 시장이 취임하고 50일 동안 전혀 변화된 부분이 없고 그 공약에 역행하는 지금 사건들이 지금 취재 결과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게 이제 계약 업무와 오늘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그 문제점을 한번 드러난 부분을 제가 좀 심층 취재를 했고요. 예.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계약이라든지. 그렇죠. 예. 이 계약은 이제 우리가 계약에는 크게 보면 일반 경쟁 입찰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떤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의 계약이라는 수의 계약. 예. 수의 계약은 일단 우리 목포 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계약이거든요. 우선적인 편의가 저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 입찰이라는 것은 국가 공사라든지 시에서 발주하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수십억, 예. 수백억까지 이제 전국적인 경쟁 입찰로 이루어지는데 예. 이 가장 문제되는 이 수의계약. 수의계약이 지금 현재 목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제가 취재 결과 100% 지금 불법적으로 편법이 아닌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제 민선국이 들어선 수의 계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전부터도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던 부분이지만 네. 강성희 시장이 지난 후보 시절 5월 11일 날 공식적인 부분에서 수의 계약과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부분을 제가 취임함과 동시에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50일이 지난 현재까지 그게 전혀 변화가 없고 개선의 의지가 없고 지금 목포 민성국이가 시작되면서 제가 오늘까지 보니까 수의 계약이 한 30여 건 계약이 됐더라고요. 민성국이에요. 예. 근데 거기 보면은 100%가 1인 수의 계약이에요. 1인 수의 계약이라는 것은 여기서 일단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1인 수의 계약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경쟁이 아니고 두 명의 비교 건적을 가지고 1인에게 주어지는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에서 일을 맡겼을 때 어떤 업체와 어떤 업체 두 개의 업체.
두 개 업체.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또 우리가 계약법상에 보면 1인 수의 계약이 있고 예. 2인 수의 계약이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2인 수의 계약은 2명 이상의 경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최저가로 그 어떤 입찰 사이트를 통해서 경쟁하는 거고요. 1인 수의 계약은 비교 견적은 이루어지되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인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계약인데 여기서 어떤 불법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이건 명백한 불법이죠. 명백한 불법이.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2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는 표기상의 2인의 비교 견적을 예. 볼 때 1인 수의 계약으로 표기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1차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발주를 할 때 예. 2인 이상 그러니까 계약자와 계약 그 상대가 되는 경쟁되는 두 개의 비교 견적을 받아서 그 두 개의 비교 견적을 가지고 최저 단가로 계약을 해야 되는 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어차피 두 개의 비교 견적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확인한 결과 지금 현재 민성국에 이루어진 모든 1인 수의 계약은 비교 견적이 특정 업체를 지정해 놓고 예. 그 계약된 업체가 본인들의 어떤 다른 상호를 가지고 불법적인 사문서를 위조한 비교 견적을 가지고 계약이 지금 현재 다 이루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견적서를 예. 두 군데서 소위 쉽게 두 군데서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한 군데가 두 군데를 해서 그렇죠. 제출을 했고 그렇죠. 이제 일이 됐다라는 그러죠. 그런 거. 여기서 네. 이제 불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네. 비교 견적을 일을 하는 업체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그렇죠. 타 사업자를 예. 썼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도 불법인 줄은 몰랐거든요. 예. 불법이죠. 왜 그러냐면 비교 견적이라는 것은 네. 이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상대 두 개 업체를 가지고 가격을 경쟁을 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계약 부서에서 우리 사회자님한테 이 노트북을 100만 원짜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예. 그럼 계약 부서에서 사회자님한테 자 이래서 우리가 노트북을 100만 원짜리 예산을 가지고 발주를 할 예정이다. 예. 그러니 당신한테 이 일을 주겠다. 계약을 하자. 예. 그런데 비교 견적이 필요하다. 그러니 당신이 비교 견적을 하나 만들어 와라. 그런데 당신보다 단가를 비싸게. 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 포인트가 예. 불법. 근데 그게 어느 일정 부분이 아니고 제가 관련 부서장하고 통화를 하고 이런 서류를 확인한 과정에서 대면에서 직접 서류를 확인한 결과 예. 100%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 민선 국기에 들어서 된 수의 계약 1인 수의 계약이. 전체가 예. 이렇게 되어 있다는 예. 겁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옛날에 도둑질을 하더라도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보니까 이 계약서를 보니까 같은 품목이 예를 들어서 품목이 10가지다. 예. 10가지 순서가 똑같아요. 아, 두 개가 똑같아요. 단어까지 똑같아요. 품목. 두 사업자가 두 견적서가 네. 그 품목이 나와 있는 데는 다 똑같고 네. 위쪽에 상호하고 사업자 전화번호 등만 다르다는 그리고 금액만 다르고. 금액만 다르고 네. 양식도 다르겠죠? 양식도 뭐 비슷한 것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아, 양식 비슷한 거까지 좀 너무했네요. 아, 이걸 이 부분을 확인하셨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건 직접 제가 대면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얘기를 듣고 한번 찾아봤어요. 네. 아, 이 비교 견적서를 한 업체에서 제출하는 게 불법인가? 네. 찾아봤는데 진짜로 뭐 조작 얘기해서 기사들이 그러죠. 심지어 뭐 광주 이제 통합되기 전 네. 광주광역시에서도 네. 좀 몇 건 있었고 어디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좀 떠 있는 걸 좀 봤습니다. 이게 그 계약서를 회의로 작성해서 제출한 사업자는 예. 이게 보면 사문서 위조가 되는 거고요. 아, 이게 사문서 위조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개입이 됐다고 한다 하면 이 공무원들은 허위 공문서 행사에 대한 사법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개입이라고 한다면은 그 업체에 비교 견적서를 하나를 더 제출해 주세요라는 그 말을 그러죠. 그 부탁
그렇죠. 그게 예. 아까 뭐라 했죠? 허위 공문서 행사. 허위 공문서 행사 네, 이게 사법적인 행사건이죠. 부탁을 하는 것도요. 그렇죠. 관행으로 그냥 이전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관행으로 이어져 왔죠. 예. 이어져 왔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예. 2년 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강성희 시장이 지난 5월 11일 날 정확하게 예. 그다음에 인사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수의계약, 예. 정확히 수의계약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예. 잘못된 부분을 내가 입성하게 되면 당선이 예. 되게 되면 그날부터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 문제점을 조치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50일이 지난 동안 지금까지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지금 이게 이 개선 방안이 어떤 법적인 의회라든지 어떤 위에 상위 행정기관의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 이거는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에가 정해진 법이거든요.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의문이었어요. 네.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그 이제 사실 뭐 시에서 뭔가 뭐 제도를 바꾼다거나 네. 아니면은 민원을 듣고 뭔가를 조치를 취하려면 네. 뭐 이렇게 체계가 또 있잖아요. 그러죠. 시장에서 또 네. 누구로 네. 누구에서 누구로 이제 그런 과정들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시장에 취임했더라도 이것 역시 좀 기간이 걸리는 일이 아닌가. 이 부분은 전혀 다르죠. 이 부분은 아닙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의회에서 승인한 조례 개정이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 지방계약법에 정해진 대로만 하면 예. 돼요. 아. 대로만.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취재 과정에서 지적도 하고 이런 개선 방안을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더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한 부분은 관련 부서장이 과장이 예.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업무를 안 해봐서 몰랐다. 누가요? 관련 부서장이 아, 목포시청 회계 관련 과장이 말씀하셔도 과장이. 됩니까?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알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 답변이 더 과관이죠. 시장님이 투명하게 계약 업무를 하라겠다. 그래서 우리는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은 한다. 그런다 하면 시장이 투명하게 계약을 업무를 보라는 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지방계약법에 정해진 1인 수의 계약에 대한 원칙을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새로운 방안은 개선은 안 나오고 시장이 투명하게 하라 해서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다 하면 받아들이는 제 입장에서는 그럼 강성희 시장이 얘기하는 투명성이라는 게 그게 그러면 이 방식이냐라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참 그게 그러니까 저는 되도록이면은 예. 이제 나광훈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이렇게 파고들려고 애를 쓰는 편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뭔가 빈틈은 없나. 네. 근데 지금 그 아까 제가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그래오지 않았습니까라는 예, 것도 예. 좀 전에 말씀드린 예, 부분의 일환이거든요. 예, 예. 그분들이 그대로 해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오히려 좀 편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이 부분은 사실 의아한 게요. 담당 과장이 기자님께서 물어봤을 때 이 업무가 처음이라서 예. 잘 모르겠다고 예. 그랬어요. 잘 모르겠다. 예. 그리고 시장님이 투명하게 하라고 예. 해서 그렇게 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앞뒷말이 잘 맞지가 않는 그렇죠. 예. 게 있고요. 앞에 말만 보면은 잘 모르는 그 일을 부분이 한다면은 실은 좀 이제 우리 알아봐야죠. 우리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강성희 시장에 대한 그 사회자님이 관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그런 관행을 새로 바꾸고 새로 그 개선을 하는 게 그걸 원하는 게 강성희 시장의 어떤 체제 아니었습니까? 시민들이 시민들의 바람이 그렇죠. 근데 그게 관행으로 계속 이어진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이 인사권자에 대한 우리 그 부서장 말대로 업무에 잘 모른다? 그러면 이 인사권자가 시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또 우연찮게 이번에 그동안의 보편적인 인사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또 뭐 약간 있습니까? 이제 엇박자 나는 얘기는 짧게 말씀드리면 예.
되게 보면은 주요 부서에서 보면은 사업 부서나 그 큰 어떤 규모를 다루는 부서는 예. 과장과 담당 팀장이 동시에 바뀌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아. 근데 이번에 강성희 시장이 7월 24일 날 첫 인사를 단행할 때 지금 이 부서는 과장하고 계장이 둘이 같이 바뀌었거든요. 담당 팀장과 네. 과장이 네. 같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인사하고도 약간 연관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인사권자가 강성희 시장이 이분들을 목포시 1년에 뭐 조 단위가 넘는 예산을 다루는 예. 계약 부서에 책임자를 앉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분명 인사의 원칙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렇죠. 그랬죠. 있어야죠. 그렇죠. 예, 예. 원칙이. 그런데 그런 원칙을 무시하고 관행이다. 그러게 이거를 치부를 하고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뭐 개선 방안을 물어보면 반복해서 시장님이 투명하게 계약 업무를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 부서의 어떤 책임자들 책임 못지않게 인사권자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 그러면 이게 그 시청에서 어떤 뭐 물품을 사거나 예. 어떤 사업을 할 때 아니면 저처럼 행사를 할 때 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시청 실과에서 어떤 업체에 일을 맡기고 예. 그 맡긴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고 그렇죠. 그 서류를 회계과에 넘기고 그러죠.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계약 업무를 하는 거죠. 근데 이과랑 회계과의 입장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그 과에서는 이제 두 군데 정도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해명을 했고요. 그 부분은 뭐 관행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충분히 그분들의 입장은 제가 이제 해명을 들었고요.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내가 핵 과장한테 물어봤죠. 아, 그러셨어요? 예. 자, 그 견적서를 잘못된 견적서를 펴놓고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디에 둬야 되냐 제가 여쭤봤죠. 근데 그분의 답변이 과관이에요. 우리는 과에서 내려온 서류를 계약하는 대행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사업을 발주하고 견적서를 받은 과에서 잘못이 있다. 아, 서류를 그렇게 받은 과에서 잘못이 있다. 예. 언뜻 들으면 또 맞는 얘기 같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게 1차적인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허위 공문서 행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걸 논하기는 예. 그렇습니다만 그거를 적용을 한다고 봤을 때는 예. 실과에서 견적을 물론 A라는 업체를 선정해 두고 예. A라는 선정된 업체한테 비교 견적을 가져오세요라고 했을 거예요. 예. 물론 그 담당 감독이 모르는 업체한테 전화해서 우리가 이러고 어느 업체한테 이걸 발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비교 예. 견적이 필요합니다. 하나 해주세요. 그럴 일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계획하고 발주한 사업부서의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봐야죠. 1차적으로. 하지만 회계과에서는 그 서류가 내려왔을 때 계약 업무를 문서로 작성하는 최종적인 단계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거기서 확인하고 걸려야죠. 아, 또 그렇게 됩니까? 그렇죠. 아. 이게 문제를 보면 전체 계약 지금 제가 얘기하는 계약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의 계약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과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 과에서 서류를 그렇게 받았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 최종의 책임은 그렇죠. 회계과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회계과가 그렇게 책임을 좀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 오늘 방송에 대한 주제도 저희들이 뭐 사전에 약간 미팅이 있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왜 그러냐? 이게 간행적으로 이루어진 수 기간 동안에 과거에서 이루어진 부분을 저희들이 방송에서 이걸 다뤘을 때 예, 과연 이 부분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일선에 있는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할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봤거든요. 예.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회계과에서 적어도 과거의 관행으로 치부할 게 아니고 현 시장이 추구하는 대로 개선 방안을 찾고 원칙적인 대안을 내놓길 바랬거든요. 근데 대안을- 관련 부서에서 그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실과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인사권자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이나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검색을 해보거나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항목 네. 허위 공문서 행사. 허위비 공문서 행사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잘 모를 수도 있고 잘 알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과나 이것도 말에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저도 실과나 회계과에서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이런 비교 견적을 아니죠. 이건 알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계약 업무의 가장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렇죠. 이건 기본 원칙이죠. 제 1장에 나오는 건데. 아 계약 업무 제 1장에 나오는 그렇죠. 원칙이 그렇죠. 아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할 말이 없네. 네. 아니 저는 이제 무슨 말을 드리려고 그랬냐면 네. 모를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의 관습처럼 그렇게 진행돼 왔고 또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알아가는 거 아닐까요? 라고 이제 이분들 좀 이게 편을 좀 들어주고 싶었어요. 예. 그런데 1장에 나와요? 그렇죠. 그 수의 계약의 그래요? 1인 수의 계약의 첫 번째. 아 그래요? 네. 첫 번째. 그럼 할 말이 없네. 아 그럼 진짜 할 말이 없네요. 네. 그러니까 그 사실 저희가 뭐 이런 아까 노트북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 노트북이든 휴대폰이든 뭘 사고 나면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좀 꼼꼼하신 분들은 살펴볼 거고 네. 또 양 뭐 저 같은 성격은 야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보고 이렇게 네. 할 건데 그래도 앞면은 본단 말입니다. 그렇죠. 목차까지는 봐요. 그렇죠. 근데 그 첫 장에 이게 나와 있으면 적어도 담당과의 담당자면은 이거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이런 부분을 정말 자꾸 이 관습적으로 이어져 왔다. 예. 그건 누구나 아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수년 동안 과거에서 지금까지 수의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그 이어져 왔던 부분을 예. 굳이 저희 방송에 꼭 다뤄야 되느냐라는 그런 반대적인 입장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방송하게 된 이유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실과에서 이걸 개선할 의지가 없다. 아 의지가 없다. 실과라고 하면은 회계과를 말하는 회계과를 거죠. 네.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는 의지가 없다. 그리고 이게 왜 이게 중요한 부분이냐면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반복된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서툴다 방송에 서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이렇게 1인 수익계약 특정 업체를 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특정 업체를 선정해놓고 특정 세력과 연결된 특정 업체한테 밀어주기를 하지 않느냐는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 예로 제가 그 오늘 방송을 이제 제가 한번 그 목포시 계약 시스템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예. 특정 분야 물품 납품 업체가 한 4년, 5년 동안 2개 업체가 했더라고요. 납품을. 그게 무슨 말이죠? 2개 업체가 4년 동안 목포시에 수의계약으로 납품을 다 해왔어요. 4년 동안 2개 업체가 네. 특정 항목에 네. 있어서 물품 납품을 해왔더라고요. 물품 납품을 해왔다고요? 네. 목포에 2개밖에 없는 업체입니까? 비율로 보면 2개 업체면은 제가 볼 때는 한 100개 업체는 될 거예요. 목포에. 같은 대략적으로. 동일 업종이. 동일 업종이 예. 100여 개 업체가 있는데 예, 예. 2개 업체가 4년 동안 시청에 납품을 해왔다고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그 서류를 취재 과정 확인한 결과 그 업체가 또 같은 방식으로 했더라고요. 어떤 특정한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아니 물품 납품 업체예요. 물품 납품. 만들어진 물품을 납품한대. 심지어 만들어진 물품인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그 업체가 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업체 역시 6개, 7개 항목 품목을 견적서를 넣더라고요. 종목별로. 예. 근데 역시 비교 견적을 보니까 7개, 7번 7가지 똑같아요. 품목 이름도 똑같아요. 금액만 달라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는 그냥 답변 없이 그냥 똑같은 말. 시장님이 투명하게 집행하라고 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또 이 아이템을 다루면서 염려 아닌 염려가 또 뭐였냐면 정말 그 성실하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저희들의 이런 말 몇 마디로 인해서 실과랑 일을 보는데 또 어떤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과연 이게 저희 방송으로 인해서 개선이 될까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사회자님 말씀하시는 전자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특정 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예. 저는 거기에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아, 그러십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4년 동안 2개의 업체가 물품을 고정적으로 납품해 왔다. 근데 비율로 봤을 때 목포 시내에 동일 업종이 100개는 넘을 것이다. 그런다 하면은 지금의 방식대로 하게 되면 예. 오히려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더 많이 보는 거죠. 지금의 방식대로 했을 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계약법상의 원칙을 지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노트북을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아니 사회자님한테 물품을 줄 건데 물품 구입을 계약을 안 할 사람한테 계약서를 비교 넣는다면 안 줄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은 말씀 안 드리지만 목포 인근의 모 군은 예. 수의 계약을 회계과에서 공고를 하더라고요. 수의 계약을요? 예.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예. 공고를 해서 저희 시에서 이러한 물품을 이렇게 얼마 예정 가격으로 이런 품목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아니면 이런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라고 공고를 하게 되면 지역 업체들이 거기에 대해서 견적을 넣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서요. 네.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을 제가 시나 군에서 보려면은 그럼 1,000만 원 이상 정도면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첫 번째 의문을 이제 염려를 했었던 부분은 이제 사람은 이제 보는 자기 수준에서 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야 이거 한 300만 원, 500만 원 정도도 공고를 내버리면 이제 그 정도는 진짜 소상공인들인데. 그렇죠. 이거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일이 너무 많이 있는 거 그렇죠. 아닌가? 시청 홈페이지 뒤져야죠. 또 이거 봐야죠. 네. 또 서류 내야죠. 네. 공고를 뜨게 된다면은 소상공인들이 제출할 서류들이 그러죠. 서류 보다가 안 해. 그러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걱정했었는데 1,000만 원 이상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규모 있는 그러죠. 상공인 분들께서 하시는 거니까 뭐랄까요? 좀 뭐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의문이 뭐라고 그랬죠?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방송의 목적은 지역의 어떤 대안 그리고 지역에 있는 부분의 어떤 개선점들, 개선돼야 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전해드리는 게 저희의 최종 목적인데 개선이 될까요? 이게 그동안 너무 관습적으로 오래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네 번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후보 시절에 강성희 시장이 당신이 당선이 되면 인사와 수의계약의 문제점은 첫 번째로 개선하겠다고 공약을 했었거든요. 인사와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게 공약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의회라든지 상위 행정기관에 대한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의지만 가지고 이런 부분을 원칙대로 해라 하면 원칙대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원칙대로 해라. 그러니까 뭐 어떤 체계 안에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러죠. 그냥 지시만 하면은 그러죠. 계약법상의 원칙대로만 해라. 공무원들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원칙을 지키면 되는 거죠. 개선이 그래도 된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좋네. 지금 현재까지 취재 과정에서 봤을 때는 개선의 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또 그렇게 하시겠죠. 개선을 하셔야죠.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죠. 그러면 누가 개선을 해야 됩니까? 전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제 말처럼 최종적으로 이제 그 확인 절차를 서류 문서로 남기는 해과이기 때문에요. 예. 해과에서 그런 실과에다 방침을 내리죠. 아,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방침을.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서류는 받지 않겠다. 거기에 앞서서 시장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 그 두 가지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희 시장님이 이 방송을 안 보시겠죠? 안 보시겠죠? 안 보시겠죠? 네. 이따가 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공무원 분들은 나는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 수의계약 첫 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네. 이 업체의 견적서를 받고 또 비교 견적서를 이렇게 받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괜히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제가 뭐 저희들이 오늘 다루는 주제는 강성희 시장의 어떤 인사에 대한 책임,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있는 부서에 있는 부서장들의 어떤 책임, 예,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깊게 좀 말씀드리면 그래요. 아, 네, 예. 파장이 너무 클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 그래요? 예, 예, 파장이 클 것 같은데 물론 그 업무를 보는 일선의 그 공무원들은 애로사항이 많죠. 예, 이제 그게 좀 걱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 또 숨겨진 얘기가 있죠. 아, 있죠. 근데 예.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는 일선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공직 사회라는 게 또 그 보이지 않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오늘 제가 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 아 주변에서 그 저희가 지금 방송한 지 한 달 됐어요. 예, 예. 뭐 한 1년 된 것 같은데 네. 주변에서 무슨 방송만 나갔다 그러면은 막 아주 막 별 얘기가 다 들립니다. 예. 뭐 막 이게 뭐니 뭐 또 경찰서 수사기관 나오고 막 그래서 오늘은 지금 수사기관 얘기가 안 나와서 다행인데 아 뭐 수사기관 감사원 막 그래서 저는 좀 그 기자님들의 세계는 좀 사실 낯설어 하잖아요. 예, 예. 이게 뭐 제가 생각하는 유튜브 생태계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와 이게 이렇게 되나? 이게 그래서 유튜브하고 자제를 방송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죠. 있죠. 예를 들어 있죠. 이런 사안들을 저도 이제 유튜브 방송 이제 우리 사장님하고 이제 한 달 약간 넘었는데 예. 그 전에 펜으로 이제 글을 쓰게 되면 기사화를 하게 되면요. 이런 상황은 보통 어떤 기관이라는 것은 사법기관이라든지 감사기관이라든지 예. 해서 다 이게 스크립이 돼요. 뭐 소비 모니터링을 그렇죠. 합니까? 그러죠. 아 그래요? 그럼 이런 경우, 예를 들어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이 공직사회에 대한 기강하고도 문제되고 회계법이란 건 상당히 무거운 거거든요. 공직사회에서. 아, 투명이란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는 여러 감사가 우리가 보통 보면은 도감사가 있고 감사원 감사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예, 예. 지자체는 그럼 예. 1년, 2년 단위로 있는데요. 뭐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이런 방송은 저희 방송이 아직 초기다 보니까 그러겠지만은 기사화가 되고 우리가 이 오프라인을 공개가 되면 다양한 모니터링은 하죠. 하죠.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을 제 생각에는 개선의 의지가 없다 하면 역시 또 수사기관 아니 수사기관 얘기는 저는 전 경찰서 문턱도 안 넘어본 애거든요. 저번에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세금을 안 내갖고 번호판을 떼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한번 찾아온 뒤로 저는 경찰서 문턱도 안 넘고 그렇게 사는데 뭐 얘기만 하면은 이제 뭐 수사기관에 뭐 또 수사가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 사회자님도 저희들하고 방송하면서 우리 정치원 기자 저는 이제 기사생활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널리즘의 흐름을 좀 대강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사회자님도 많이 이제 좀 의아한 부분도 계실 거지만 저희들이 오늘 8번째인가 그렇죠? 방송이? 그렇죠. 7회인가 8회인가 7회 정도. 네,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방송한 것 중에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한 말씀하시고 7개 중에서 4-5개는 수사기관에 제가 전화 받고 합니다만 그게 이제 저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방송했던 부분들 중에 수사기관에 나선 것들에 대해서 좀 종합해서 방송을 좀 해도 구독자분들이 좀 그런 것들이 해소가 좀 되실 것 같아요.